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1명 나왔습니다. 직장과 학교, 백화점 등 일상 감염이 계속되면서 이틀 연속 6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슈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일단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681명 나왔고요. 국내에서는 672명, 그리고 해외에서는 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이 줄었고요. 사망자는 3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15명, 경기가 207명, 인천이 22명, 이렇게 수도권에서 444명,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 73명, 부산 32명, 경남 23명, 강원 16명, 이렇게 비수도권에서는 22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 주 수목금토의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이 목요일이고 681명이 나왔는데 이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수요일 되기 전, 또 지난 주말까지를 포함하면은 거의 400명대가 나오면서 뭔가 좀 양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는 수목금토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수요일 날 확진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대비 210명이나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평가되기를 여태까지 확진자 수가 적었던 것이 검사 건수가 적은 착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부터 목금토 수에는 수요일보다 다소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검사가 충분히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그런 감염자들이 지역사회에 있다가 감염을 더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목금토는 확진자가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이것이 어제 저희들이 해드렸던 예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비하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 양상은 약 18명 정도가 많으니까 어제보다도 더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도 681명이나 나왔으니까 어제보다 좀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검사 건수가 적었던 것이 다 이제 반영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다소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운 데다가 실제로 경각심도 많이 이완이 되어서 실제로 생활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면은 확진자가 좀 더 나온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으로는 백신 접종이 전체 인구 대비 거의 12.3%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하루 백신 접종자가 40만 3,780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집계된 숫자, 그리고 인구 대비 몇 %인지 한번 짧게 짚어주실까요,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 1차 접종만 놓고 보면 누적이 674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구 대비 이제 13.1% 정도가 접종을 했는데, 이제 물량이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굉장히 속도전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한 주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다음 주에 1,000만 명 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댓글로 궁금증 주신 분들 궁금증 좀 해결해 드리고, 어제 저희가 예고를 해 드렸습니다. 언론에서 백신 접종 초기에 다뤘던 그런 내용들과 이제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요새 나온 언론 보도의 스탠스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대구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여러 가지 좀 시끄러웠었는데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영국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죠. 아이디 로얄 오크님이 주신 궁금증입니다. 7월 이후에는 모더나 백신 접종도 가능할 것 같은데 모더나 백신은 1차, 2차 접종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화이자와 같은 3주인가요? 라고 주셨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화이자는 말씀하신 대로 3주가 맞는데요. 모더나는 4주입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 다르다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은 mRNA 계열인데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임상을 할 때부터 이렇게 차이를 뒀고요. 또 실제로 투여하는 양이 약간 다릅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30 마이크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더나는 10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양이 좀 더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 또 임상을 할 때부터 4주 간격으로 하고 모든 데이터가 4주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접종이 될 때 아마 4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더나도 예.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이렇게 뭐 화이자는 4주고 화이자는 3주고 모더나는 4주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2주라서 혹시 내가 1차 접종을 한 다음에 2차 접종 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하면 어떨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종종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일정 관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1차 접종을 하면은 딱 모더나는 4주, 화이자는 3주,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2주 딱 맞춰가지고 바로 1차 접종이 끝나자마자 다음 예약 일시 그리고 다음 예약 장소까지 딱 예. 결정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또 예약 시점이 오면은 어느 시점에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꼭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보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식 수준에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아스트라제네카는 12주라고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혹시 내가 맞는 백신의 1차와 2차 사이의 간격을 헷갈리거나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접종을 하거나 혹은 접종을 놓칠 걱정은 예.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동네 병의원급에 많이 풀렸잖아요. 근데 mRNA 계열 백신이 이 모더나는 어떻습니까? 뭐 센터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모더나도 동네 병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모더나 같은 경우는 화이자에 비해서 콜드체인이 좀 더 용이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병의원에서 모더나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방송에서 한번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루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이자 백신의 콜드 체인이 최근에 허가받은 상황에 양상이 약간 네네.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원래 이제 화이자 백신은 운송을 할 때는 영하 70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하 8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그래서 영하 90도에서 영하 60도 사이에서 이제 운송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운송이 되고 나면은 보관을 할 때는 영하 20도에서 보관을 할 때는 2주간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도에서 8도인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5일만 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개봉을 하게 되면 안 되고 개봉을 안 한 상태에서는 2도에서 8도 5일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화이자에서 추가 연구를 해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내놨냐면은 2도에서 8도에 보관하더라도 31일간 보관을 해도 전혀 품질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운송을 할 때는 영하 90도에서 영하 60도 사이에서 운송을 하고요. 이때는 6개월 동안 안정합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는 영하 20도인 경우에는 2주 동안 안정하고요. 일단 그것을 해동을 해서 2도에서 8도일 경우에는 이제는 31일 동안 안정합니다. 물론 개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국의 지침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화이자 백신도 지금은 센터에서 접종하고 있는 것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아마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 화이자 물량이 대거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더욱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모더나 백신을 가장 대량으로 접종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편의점 약사가 이렇게 있는 편의점에서도 백신을 접종을 하고 혹은 대형 마트에서도 백신을 접종한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 같은 곳에서 어떻게 백신을 접종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편의점 마트에서 접종하는 백신이 모더나 백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더나 백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의원에서도 충분히 접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국민비서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2차 접종이 예약돼 있습니다라고 오잖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그 맞기로 한 그날 부득이한 이유로 맞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경 가능합니다. 2차도 네, 변경. 2차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 뭐 하루 이틀 사이로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혹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그 예약한 날 맞으면 딱 3주, 4주, 12주를 채워지는데 예. 하루 더 먼저 맞거나 네. 혹은 하루 더 늦게 맞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큰일 나지 않습니다. 보통 그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앞뒤로 약간의 이게 여유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약날 혹시 긴급한 일이 생기거나 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겨야 되거나 혹은 미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즉시 상의를 하면은 충분히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방금 강 기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거는 뭐 일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거는 그저도 두더라도 예약 접종 예약이 되어 있는데 몸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기침이 난다거나 그 이외에 어떤 일이 생길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권고가 되지 않거든요.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게 권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만일에 약간 평소와는 다른 컨디션일 경우에는 전화를 하셔서 백신 접종일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몸이 안 좋은데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약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얼마든지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역당국이 어제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잔여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잔여 물량을 1순위로 맞게 되는 대상이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네,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고 사실은 별로 호의적인 댓글이 달리지 않았어요. 예. 자,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방역당국의 입장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많이 접종하면 접종할수록 우리나라 방역 상황이 호전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 혹은 사망자가 60대 이상의 고령 인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보호를 할수록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여지가 넓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오늘까지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예약을 하는데 혹시 예약을 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혹은 접종 시기를 놓친 사람들 중에서도 뒤늦게라도 접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접종을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전체적인 맥락이나 취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잔여 백신과 관련된 정책이 어쨌든 간에 정해져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혼선을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미 많은 그 동네 병의원에서 예약자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예약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 예약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까지 6월 3일까지 예약을 하지 못하고 접종을 하지 못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으면 고령자가 이제 마음이 변심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다른 예약자들을 다 뒤로 미루고 일단은 그분들을 맨 앞순위로 해가지고 먼저 접종을 해주라는 게 지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서도 잔여 백신 물량 안내를 받아서 예약을 한 다음에 접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는 기존의 60세 미만의 연령대 분들도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투트랙으로 얘기인가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같은 것에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뒤늦게라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접종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해서 예약을 하면 기존의 예약자 명단보다 앞에 우선순위로 두어서 예약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60세 미만의 일반 시민들 중에서 잔여 백신에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전화하지 말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에 잔여 백신 물량이 뜨면은 그 백신을 예약해서 접종을 하게끔 하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약간의 이제 메시지 소통 관련해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쉽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오늘까지 예약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 한 2, 3주간 계속해서 정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6월 3일까지
60세에서 74세 분들 예약을 받는데 예약을 받지 않으면 10월, 11월 이후로 접종이 미뤄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설사 예약을 하지 못해서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녀 백신에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메시지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제가 질병관리청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이런 백신 접종 정책을 디자인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그냥 오늘까지 예약을 순조롭게 받고 그리고 약간 좀 다급한 마음도 들게끔 하고 지금 예약을 하지 않으면 10월, 11월까지는 접종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좀 더 급한 마음에 예약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르신들 중에서 예약 안 하거나 혹은 자기 순서에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들 중에서도 야, 이거 내 친구들도 다 맞고 이거 내 아들, 딸도 다 맞고 주변에 맞은 사람들이 많은데 뭐 이상 반응이라던가 혹은 큰일 난 사람도 없고 내가 이거 잘못된 언론에 속은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맞고 싶은데 이런 게 이제 많이 생기면은 그때 뭔가 이렇게 대책을 내놓았으면 어땠을까? 훨씬 더 좀 원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언제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경도 날카롭고 상당히 첨예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백신에 대한 우려가 거의 상당히 가시면서 본격적인 접종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관된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백신 접종을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일단 본인들이 기피했잖아요. 기피하게 될 경우에는 기피한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들이 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백신을 누군가 남들이 맞으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고 하면은 백신 기피에 대한 것들이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은 이렇지만은 이제 6월, 7월이 되면은 또 새로운 백신 예약을 잡을 거거든요. 다른 연령대에 대해서. 그 연령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은 그 권리를 받아갈 사람은 줄을 서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들이 예약 접종에 정해진 기간에는 본인이 당연히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지. 소위 말해서 내가 거부를 해도 다시 기회를 준다. 또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박탈하게 됨으로써 이 뭔가 일관성이 없는 메시지, 이게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그것이 동기가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곧 무차별 아마 원하는 사람들에게 맞춥시다. 이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논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좋다 이거예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맞힌다고 하면은 오히려 안 맞히고 내가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소외되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접종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는 그런 향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어제 발표한 것은 뭔가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다소 엇박자가 났다고 하는 점에서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혼란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읽혀지는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대상자가 고령층이기 때문에 어쨌든가 그분들을 빨리 맞춰야 그분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투트랙 전략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그렇거든요.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밥을 먹일 때도 뒤에 꽁무니를 쫓아다닌다고 해서 아이가 밥을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거부한 분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준다고 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시 접종 예약을 할까 이것도 사실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관되지 못했다고 하는 메시지, 그다음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그 복지부나 질병관리청 이제 그 고위 관계자들이 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의 심리 게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심리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통해서 정책이 디자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내놓는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대로 따르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봄에 어린이집이나 혹은 유치원 교사들 그리고 항공승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그리고 항공승무원들, 또 경찰들의 예약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좀 어처구니 없는 반전이 일어났냐면, 그때 자기 순서일 때 예약을 안 했던, 접종을 안 했던 분들이, 그 당사자들이 지금 자녀 백신 예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거를 하라고 했을 땐 뭔가 좀 그냥 꺼려지다가 남들이 다 맞고 막 분위기가 이러니까 나 그때 맞을 걸, 그냥 그럼 자녀 백신이라도 맞아야겠다 하면서 이런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나오고 겁니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정책을 좀 디자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딱 간단 명료하게 1 더하기 1은 2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들 그게 사실 안 먹힐 가능성도 높고,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백신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불과 한 2-3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백신 그러면 온통 혈전 문제였어요. 백신 맞으면 마치 혈전이 생겨서 죽을 것처럼 막 언론에서 공포를 조장하고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백신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혈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물론 비율은 낮습니다만은, 얀센 백신도 그냥 하루 만에 백신 예약 접종이 그냥 초과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 우리가 맞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국민들이 안다는 거죠. 혈전이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과장되고 굉장히 공포가 조장이 되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또 많은 분들이 백신이 접종이 되니까 생각했던 우려보다도 훨씬 괜찮다. 또 옛날 독감 백신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인과관계는 없지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온다. 거기에다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하루 평균 사망자가 700명이라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든 접종하지 않든 700명은 사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한 분들 중에서도 그 700명이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국민들이 아시게 되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 국면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느냐 하면은 걱정, 우려, 오히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백신 접종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연령대, 가장 바쁘다고 볼 수 있는 연령대인 40대, 50대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백신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설대우 교수님 지금 열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녀 백신을 접종하려고 해도 도대체가 자녀 백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치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세대 간의 갈등 양상이 생길 정도로 이런 양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무언가 관리가 잘 되면은 백신 접종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할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해서 편법. 내가 거부를 해도 또 기회를 준다. 이런 편법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서 저는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의 국면은 백신 접종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할 정도로 좋은 국면을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집중을 해서 더 속도감 있게 나가는 방법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